오늘부터는 둘로 나누어서 그 후백제 귀족 전주채씨 하는 제목으로 그 전주채씨가 그 후백제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채씨는 그 양대 혈통이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금마저에 정착한 고구려 유민 후손 이른바 당최, 그리고 상주에서 괜현을 따라서 전주로 온 토채. 그러니까 당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문성공개, 문열공개, 사도공개를 말하는 거고, 이 토체는 그 문충공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은 그 괜현을 옹립해서 후백제 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체는 애당초 그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 괜현을 유치를 해서 왕으로 만들었고, 토체는 그 고향 상주에서부터 괜현을 따라서 이렇게 왔으니까 둘 다 후백제 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삼국사의 열전 괜현전을 보면은 괜현이 서쪽 지방을 순행하다가 완산주에 이르렀다. 완산주 백성들이 맞이해 위로함으로 인심을 얻은 것으로 알고 기뻐하였다. 마침내 후백제 왕이라 자칭하고 관보를 설치하여 직책을 분담시켰다. 후백제에서 당최는 육두품 귀족 후손인 토호예요. 거기 토착해서 애당초부터 살고 있었던 세력이죠. 그 괜현을 옹립해서 후백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후백제의 근간이 되는 토호 세력이죠. 그러니까 신라는 경주채 씨가 그 근간이 되는 토호 세력인데, 후백제는 당최 전주채 씨가 근간이 되는 토호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백제를 건국한 귀족으로서의 유상이 있는 거죠. 후백제에서 토체는 어때 했느냐, 고향에서부터 괜현을 따라온 측근 세력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괜현하고 말통하는 거는 당체보다 토체가 더 잘 통했겠죠. 고향 후배니까. 그리고 괜현하고 생사를 같이 해온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세력, 뭐 인구라든지 뭐 이런 것은 당체보다는 작았겠지만은 괜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총신이었기 때문에 후백제 내에서의 그 위상은 결코 토체가 당체한테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인구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뭐 당체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사람들 거기 토착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마 한두 명 뭐 그렇겠지만은 상주서부터 따라왔기 때문에 뭐 대단한 그 괜현의 측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후백제에서 공헌한 전주채 씨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사람이 후백제 책사 최승우가 있어요. 최승우는 그 신라 육두풍의 자제로서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란에 파견됐던 장군 최견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고려에 항복한 용장 채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삼국사기에 적혀 있어요. 최승우는 육두품 귀족으로 당나라에 유학을 했었고, 최견 채필은 그 세계가 이분이 전주에서 일어난 후백제니까 후백제에서 높은 벼슬을 했기 때문에 전주채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분이 토체인지 당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최승우는 육두품이니까 당연히 당체고, 최견채필은 알 수가 없어요. 삼국사기 열전 최승우전을 보면은 최승우는 당나라 소종 용기 2년 890년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했는데, 890년은 후백제가 건국되기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후백제가 세워지기 전에
최승우는 이미 당나라로 떠났어요. 경복 2년 893년에 이르러 시랑 양섭이 주관하는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러니까 당나라로 간 지 3년 차, 3년 되는 해에 급제를 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 한 거죠. 사륙집 5권이 전해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은 서문에 호본집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지을 때만 해도 호본집이 전해하고 있었고 사륙집이 5권이나 됐다는 얘기죠. 그 뒤에 후백제 근현을 위하여 경문을 지어서 고려 태조에게 보냈다. 최승우는 최치원, 최원이와 함께 신라 삼체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국사기 고려사 전류에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삼국사기 열전에 아까 잠깐 적힌 그게 다예요. 고려사에도 한마디도 적혀 있잖아요. 고려사 전류에도 한마디도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호본집이라는 이 책도 전해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최승우에 대해서 전혀 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최승우 자기가 자신이 지은 글이 전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선에 적혀 있는 최승우 자신의 저술, 요걸 통해서 최승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이 하나도 없느냐? 최치원이나 최은희는 엄청나게 기록이 많죠. 신라 사람이니까. 근데 최승우는 패전국 후백제에 부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인이 찍혀가지고 싹 지워져 버린 거예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삼국사기 열전 견현전을 보면은 927년에 거란에서 파견한 사신 사고와 마돌 등 35명이 후백제에 찾아와서 예방하였다. 그러니까 거란에서 후백제를 이제 말하자면 나라로 인정을 하고 사신이 왔다는 얘기죠. 견현이 장군 최견에게 마돌 등 거란 사신을 거란까지 호송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란 사신이 왔는데 그때 막 전시예요. 한반도만 전쟁터가 아니고 그 당시 중국도 이게 당나라가 망하고 막 엄청나게 소란해서 대륙 전체가 전쟁터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신들을 돌아가는데 장군 최견한테 이제 그 호송을 맡겼는데 최견이 그 장군이에요. 장군이니까 결코 낮은 벼슬이 아니죠. 역사책에 적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장군이니까 아마 이 사람도 그 전주채 씨로서 그 후백지에서 제법 높은 벼슬을 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다를 건너 북쪽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당나라 등주 땅에 표류하였다. 최견 등 당나라 사람들에게 붙잡혀 모두 살육당했다. 당나라도 그때는 막 내분도 나 있는 데다가 또 거란하고도 전쟁하고 이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부 붙잡혀 죽었다는 얘기죠. 최견은 후백제 장군으로 전주채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전주를 수도로 해서 그 세운 세력의 그 출신이겠죠. 근데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대충 볼 때 인구가 많은 당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은 그렇다 해서 인구가 적은 토체는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사신을 호송하다가 표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죠. 삼국사기 열전 견현전 934년을 보면은 후백제 견현 휘하의 술사 종훈과 의원 훈겸 그리고 용장 상달과 채필 등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용장 채필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용장은 뱃을 이름으로 보여요. 아마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용장이라는 거가 역시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인구가 많은 당체일 가능성도 있고 인구가 적은 토체일 가능성도 있어요. 배제는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후백제가 망해갈 무렵에 고려로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후백제와 전주채씨는 당체는 괜은을 추대해서 후백제를 건국한 토호 세력이에요. 토체는 괜은을 따라서 전주로 들어온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후백제의 영향력이 큰 귀족 중추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처나 토처가 둘 다 그 다양한 여러 방면에서 그 후백제에 공헌을 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번에는 그 후백제 귀족과 전주채씨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